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제1당인 민주당이 11월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달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주말 장외투쟁에 나서서 대여투쟁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데 이어서 국회 내 농성도 매일 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장외투쟁 의미와 전국 전망,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얼굴이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오늘 회의 몇 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회의하다 오신 거 아니에요? 회의하다가 예. 사실 여기 늦을까 봐 예. 조금 더 있어요. 끝나야 되는데 막 달려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을 빛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제 토요일 서울역 앞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 등을 요구하는 장외 집회 열었습니다. 자, 김민석 최고위원께서도 연설에 나섰습니다. 특검, 개헌 등 다양한 가능성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특검이 됐든 개헌이 됐든 또 탄핵이 됐든 요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특검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기조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됐으니만치 이번에는 끝을 내야 한다. 그리고 온 국민이 지금 김건희 어떤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다. 그 길을 마무리하자.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시점에서 탄핵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이것까지 다 이제 제어를 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고 적어도 이제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입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게 나가면은 이게 당의 입장이 돼버리니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거취와 관련된 민주당의 정확한 지금의 입장 스탠스는 뭡니까? 대통령이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담아서 철저한 국정쇄신을 하라 하는 것이 일관된 기조이고요. 그리고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제 그 막을 수 없이 본물처럼 터져 나온 김건희 여사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덮을 수도 없고 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지금 큰 소를 잡아야 되는데 무슨 모기 잡는 뭐 모기채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특검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됐다. 이것은 사실은 민주당 요새는 민주당의 성명서가 아니라 보수지들 흔히 이야기하는 뭐 조중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보수지의 사설을 봐도 매일매일 거의 민주당 성명서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문제 정리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정권이 버틸 수 있겠냐. 특검 외에 다른 답이 있겠냐.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라든가 뭐 심지어 정권 또 보수의 앞날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나라와 정권, 보수의 앞날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 중심으로 매일 국회 내 농성 벌일 계획이다 하는 말도 했고요. 당 차원의 추가적인 장외투쟁은 지금 좀 생각하고 계세요? 현재로서는 일단 저희가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특검 촉구와 전쟁 반대 두 가지를 내건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각 지방에서 서명운동 발대식이 이제 쭉 예정이 돼 있습니다. 주말에. 그리고 서명운동이 진행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또 장원 내에서 지금 이제 특검 통과 이런 등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장외 집회를 대규모 집회를 열 수는 없고 해서 그렇지만 거리에서 진행되는 시민들의 어떤 집회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또 자연스럽게 당 차원 또 개인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당장 뭐 제2차 장외 투쟁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당이 뭐 주도하는 그런 집회를 당장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합 집회나 이런 것이 있으면 뭐 자연스럽게 참여도 하고 당이 참여한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우선 특검 관련한 서명 운동을 확산하는 것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촉구 전쟁 반대 말씀하셨고요. 여권 내 발걸음도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대통령에게 이제 크게 봐서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 김 여사 즉각적인 활동 중단, 인적 개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사실 이걸로는 또 끝이 안 될 얘기들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사과 안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김 여사 문제는 활동 중단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드러나 있는 사안들이 워낙 중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된다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이 그냥 활동만 중단하라 이러면 미봉이 되겠죠. 용산의 인적 개편도 뭐 당연히 이건 진행돼야 되는 것들인데요. 지금은 제기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 뭐 게이트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명료한 정리, 조사, 규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자,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희가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네.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아울러서 한동훈 대표는 야당 공세에 대해서 속보이는 선동과 음모다.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냥 그런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명료하게 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 간에는 지금 뭐 탄핵 요구도 있고 개헌 요구도 있고 또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것이 불가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숫자가 또 있고 하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지도부나 당의 전체 흐름은 명료하게 현재는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일단 특검이 제일 우선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특검 진행과 관련한 입장을 한 대표가 명료하게 빨리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해야 정말 본인이 우려하는 더 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뭘 막겠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뭐라도 하나 하겠다라는 얘기를 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특검과 관련한 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는 게 최우선이다. 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국민의힘은 탄핵의 엄중함에 비해서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남발되고 헌재에서는 기각되면서 탄핵이 희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뭐 이에 대해서도 뭐 탄핵이 어떤 경우에는 기각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심의주의인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직 정식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그러한 문제라고 보고요. 역시 아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 사안의 본질은 특검 문제이고 김건희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밝혀라. 저는 사실 오늘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여당 또 보수 정당에 쇄신파라는 것도 있고 중진이라는 것도 있고 원로라는 것도 있고 조금 용기라는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사실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전혀 자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막 옹호하면서 소리를 내고 더구나 그중에 단 한 분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면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의 보수 정당이 참 이제는 갈 때까지 갔구나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아쉽다는 말씀하셨고요. 자, 지금 그 시정연설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탄핵까지 거론하는 여야 대치 상황에서 뭐 대통령실의 국회 연설이 정쟁에 이용될 것을 우려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자,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내각제도 아니고 오늘 보면서 이 나라가 내각제가 됐나? 왜 대통령이 안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건 뭐 거의 자진 고립의 자진 탄핵이지.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좀 비판한다고 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는 것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이 없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 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에 대해서 국회를 무시한 행보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던데 저는 사실 국회 무시라기보다는 국정 포기가 더 맞는 것이다. 너무 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정 포기다, 무책임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예산안 설명에서 약자 복지, 미래 성장 동력,
4대 개혁을 특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연설 내용 어떻게 평가하세요? 본인이 직접 설명할 정도의 자신이 없는 내용들을 이미 별 동력 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부가 무엇을 하고 개혁을 주장한다는 것이 갖는 설득력이 얼마나 울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별게 없죠. 이 정부가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역대 여야 보수 진보 모든 정부 가운데 가장 성장 동력 내지는 흔히 이야기하는 신산업에 대한 어떤 노력이 없다.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 골든타임에. 이것을 저는 이 정부가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잘못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4대 개혁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미 의료 대란으로 의료 문제 하나도 못 풀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을 추진할 역량 이전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본이 안 갖춰져 있어서 사실 그에 대한 평가라든가 걱정은 이미 국민의 몫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혁 추진을 하려면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잖아요. 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제1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정치는 상당히 양극화되고 대결 국면인데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요구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잘 마무리가 된다면 개혁 추진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과거에 처음에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여러 문제가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자라고 제가 당내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죠? 정부는 돌아가야 되니까. 네. 사실은 한덕수 총리 문제가 많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가 출범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준을 하는데 제가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공정한 눈으로 본다면 야당이 오히려 국정을 염려해서 이거는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많고 지금 이 정부는 참 놀라운 것이 뭘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고 제안하고 그것을 갖고 야당을 설득하고 와서 뭔가를 드라이브를 걸고 그런 것이 없는 정부여서 사실은 진행되는 여러 가지 국정과 의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사실상 대통령이 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이 과연 정부가 있는 상태인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가 아닌가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명확한 정부는 저도 이렇게 정치를 쭉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는 14일인가요?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제 재표결까지 간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망 이전에 이런 정도의 상황 또 최근에 뭐 명태균 씨 관련한 연관된 걸 포함해서 이런 정도가 다 드러난 상황에서 저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10분 정도가 참여를 하면 통과가 되는 것인데요. 국민의힘의 의인 10분을 기대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어떤 보수의 국회의원이 10명도 안 된다. 참 슬픈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망을 하기 이전에 그런 소회를 말씀하셨고요. 자, 지난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취임 전날이죠. 명태균 씨와 나눈 대화 녹취를 공개하고 2022년 재보선 공천 개입 물증이다 이렇게 이제 내세웠습니다. 자, 앞으로 관련해서 추가 녹취 공개 예정돼 있습니까? 제가 전에 계엄 관련한 것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언론은 이제 언론의 여러 가지 일상, 의무상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없나 또 없나 이런 걸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지만 사실 더 본질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일종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는 이미 드러난 명료한 불법적 그 근거와 정황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하고 사과하고 규명하고 이런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안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또 얘기하고 또 증거를 내놓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반성이 없는데 화답이 없는데 답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기된 것만으로도 대통령이 참 이 정도 참 특이해요.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기 때문에 그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라는 겁없는 사실은 답변을 내놨거든요. 대통령 당선인이 어떻게 공적 신분이 아닙니까? 공적 신분이 아닌 사인이 민간인이 무슨 수로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장관 후보를 지명하고 게다가 문제가 생기면 형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무수한 인수위원을 지명하겠습니까? 이미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것 자체가 공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대정당의 경선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부터 네. 사실상 형법적 규율을 받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까지 판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에 추가 공개를 할 거냐 이것을 언론의 입장에서 여쭤보시는 것은 저는 뭐 이해가 가는데 지금 더 중요한 본질적 문제는 이미 제기된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가 답해야 한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입장 정리했습니다. 이걸 반대해온 당내 뭐 원칙론자라 그래야 되나요? 내부적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 문제 정리된 걸로 보면 됩니까? 오랜 동안 민주적이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왔고 네. 토론을 거쳐서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가 만들어진 이후에조차도 저희가 근 한 달 정도 지도부가 결단과 발표를 미뤄왔는데요. 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해서 오늘 했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은 민주적인 정당이어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또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장 원칙적인 반대론자였던 진성윤 의장 같은 분도 네. 당의 어떤 민주적 프로세스를 거쳐서 한 것을 인정한다라는 입장을 표하셨고 저희는 적어도 그러한 점에 있어서의 어떤 당의 민주성, 안정성 이런 것은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여당이 너무 그 여당다운 안정성이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최대한도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또 그런 입장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국민을 바라보면서 저희 원칙을 지키면서도 또 어떤 안정감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여야 의정협의체 일단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뭐 의협이라든지 전공의협의회가 이제 참여하지는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개문 발차라도 해야 대화가 시작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참여하지 않으시는 저희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대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 전공의 회장을 만나면서도 네. 우리가 참여를 하면 전공의가 참여를 하거나 또는 의협이 참여를 하면 우리가 최대한도로 그분들이 원하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참여해달라. 이런 네네. 얘기도 쭉 해왔고 그러니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참여 안 하고 이름만 걸고 참여 그 시작되는 게 별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하고 대표가 또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양쪽 그 각 정당의 어떤 이 의료대란 관계 대표자들만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네.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 15일과 25일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나옵니다. 법원 판결 앞두고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한 탄원 서명 받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이 법원 판결에 정치적 압박 주려 한다.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보통 같으면은 다 기소가 되거나 유죄가 될 일들을 아예 기소도 안 하는 검찰이 그야말로 애했다 뭐 한번 구형이나 세게 받아봐라 이러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면서 굳이 한다면 그런 것이야말로 법원에 대한 압박이 되겠죠. 그런데 뭐 그냥 일반 국민들이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서명하고 탄원하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다 있는 일인데 탄원을 뭐 10사람이 하느냐 아니면 더 많은 10만 명이 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탄원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그 탄원 안에 참여하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네. 탄원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적절치 않겠죠. 네. 자, 이 대목에선 뭐 시간 거의 다 돼가지만 김민석 의원님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당무 나눠받고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투사 이미지가 강해졌다. 20대로 돌아간 거 아니냐. 제가 원래 예. 전당대회 때도 말씀드리기로 저는 집권 플랜을 이렇게 짜고 그걸 네. 임무로 해서 하겠다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어서 공격도 해야 되고 수비도 해야 되고 또 집권 플랜 원래 제가 임무로 설정했던 그것도 해야 돼서 그냥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정신 없으시죠? 바쁘셔서. 예, 예. 자, 집권 플랜 본부 잠도 부족하고 총괄본부장, 살도 좀 빠지고 이렇습니다. 총괄본부장, 집권 플랜 본부요. 그다음에 인재위원회 위원 여러 요직. 자, 그래서 향후 차기 당 대표나 차기 서울시장 후보 나서는 것 아니냐 관측이 있습니다. 계획 있으신가요?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너무 바빠서 예. 현안이 많아서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더 먼 얘기인데 네네. 그렇다면 정치인 김민석이 지향하는 목적지 영어로는 데스티네이션 어떤 겁니까? 저는 제가 이번에 이 잘못된 정권의 폭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마무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민주정부를 만드는데 밑그림을 만들면은 사실은 그것이 저로서는 제 정치의 정점이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하는 민주정부의 밑거름을 만드는 일, 밑그림을 밑그림을 만드는 일, 그걸 하고 싶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미국 대선이 정말 임박했잖아요. 예. 우리 김민석 의원님은 미국에서 이제 로스쿨 다니시면서 유학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네. 경험도 있는데 이번 대선 결과 뭐 누가 이긴다까지 내가 물어보는 거는 제가 너무 네, 그런 거 네, 같고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글쎄요. 우리는 제가- 어떤 대비를 해야 예, 될까요? 제가 미국에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케네디 스쿨이라는 데서 행정학을 해보고 로스쿨에서 또 이렇게 저 법학을 해보면서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는 미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이고 지금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서로 실리적인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실리적인 관계. 예, 저희가 그것을 대비도 해야 되고요. 예. 저희가 당 입장에서나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새 정부, 미국의 새 정부와 이렇게 연결고리를 미리미리 찾아놓는 일들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연결고리 찾는 일도 미리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